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 9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추석 연휴 4일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가 증가한 23만 4천여 명이 순천 지역 주요 관광지를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드라마 촬영장과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국가정원의 경우 전체 관람객 가운데 외지인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아파트 18층 높이의 전망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보전이란 목적에도 맞지 않고 경관 훼손도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인데 순천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계획이 공식화된 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목원 인근의 전망대를 지은 뒤 이를 순천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높이 53m, 아파트 18층 규모의 인위적인 대형 건축물은 순천만 정원의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데다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주변 경관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주를 뽑지 않았습니까? 철새에 영향을 준다고. 그런데 지금 53m 탑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법 뻔합니다, 사실은. 반면 순천시는 지난 2013년 정원 박람회장 조성 계획에 이미 전망대 건립 사업이 포함돼 있었고 국가정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도 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특혜 등이 우려되지만 시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해 큰 문제는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30년 운영권 줄 것을 안 주게끔 했던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시 근거에 선정되는 거 아니냐. 순천만 정원과 순천만을 잇는 소형 경전철을 두고도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수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만큼 이번 논란이 어떻게 봉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올 연말까지 2015년산 공공비축미를 매입합니다. 전남 지역에 배종된 포대변은 전국 38만 8천 톤의 29%인 11만 1천 톤이며 산물변은 전국 11만 2천 톤의 12%인 1만 3천 톤입니다. 매입가는 포대벼의 경우 전국 평균 쌀값을 조곡 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 가격에서 포장 비용 40kg당 849원을 차감한 가격입니다. 불안한 재무구조 그리고 좀처럼 늘지 않는 물동량 등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한둘이 아닌데요.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방만 경영과 항만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현재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부채는 6,060억 원, 한 해 이자 비용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항만공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며 선원표 사장에게 5천만 원이 넘는 성과급을 줬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임직원 1인당 성과급은 1,000만 원에 달했고 전체 직원의 성과급 총액도 1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반해 지역 사회공헌 사업 지출액은 한 해 1,4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취 5중 정도 수준의 이런 비용 지출하고 성과급은 10억대가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전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항구에 위험물을 적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여수 국가산단이 있어 화학물질의 운반이 많지만 정작 어떤 업체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여천 석유학단지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은 다 그렇게 그냥. 이 밖에도 이번 국감에선 광양항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채선율 개선 방법과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도입 등을 다뤘지만 대부분 예산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SNS를 통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홍보하는 원데이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일원에서 진행된 2015 대한민국 한평정원 디자인전이 내일 폐막함에 따라 기획단 전체와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한평정원 디자인전을 관람한 이후 명소 2곳 이상을 촬영해 순천시 정원문화기획단 페이스북에 올린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사로 SNS를 통해 국가정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수시가 도시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핵심 전략별 추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한 달 동안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민중심 소통도시 등 5개 핵심 분야 108건의 도시비전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민선 6기 최대 시정 목표인 도시비전과 관련해 지난 1년이 비전 수립 단계라면 이제는 본격적인 발전 단계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비전 선포 1주년 추진 성과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의 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예산 갈등으로 문을 닫는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죠. 이 구청과 구의회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4만 명가량이 이용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문을 닫았습니다. 구의회가 8천만 원의 예산을 삭감해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오전 중에는 주민들이 이곳 센터에 모여 목공과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정 폐관이 이루어지자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태입니다. 저희 단지의 엄마들도 많이 그곳에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무료한 시간도 많이 보내고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게 중단되니까 진짜 엄마들이 뭐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죠. 센터는 구의회를 비난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의회에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요. 의회 앞에 천막 사무실을 치고 의회가 필수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구의회는 사업의 중복성, 의회 승인 없는 예산 변경 등을 문제 삼으며 센터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의회와 센터의 갈등이 폐관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민영배 광산구청장과 일부 구의원과의 거듭된 갈등이 폐관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민 청장의 친인척 특혜 논란에서 시작된 갈등이 광산구 나눔문화 공동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고 이로 인해 광산구가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는 등 지난해부터 광산구와 구의회가 보여온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공익센터가 정치적 표적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렇게 발목 잡음으로써 민선 6기 좀 무언가 좀 태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폐관을 둘러싼 진실이 무엇이든 극단으로만 치닫는 충돌 속에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각 자치단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죠. 올해로 개항 118주년을 맞은 목포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쌀과 면화, 소금 등 이른바 300의 수출항이라는 목포항의 별명은 일제치하의 유명세입니다. 1897년 대한제국으로 명칭을 바꾼 조선의 마지막 칙령으로 외세의 문을 연 목포. 당시 인구는 2,806명, 이 가운데 206명이 일본인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평균 10% 이상 인구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1935년 인구 6만 명을 넘어선 목포는 3대양 6대 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됩니다. 광복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변 섬과 농촌의 인구를 흡수하면서 목포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1997년 25만 17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가 3배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목포의 인구는 사실상 감소한 셈입니다. 문제는 현재 감소하고 있는 인구 전망이 향후에도 어둡다는 데 있습니다. 또 최근 20년간 목포 지역 제조업체 430곳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 7,000개가 사라졌습니다. 기업 유치가 1번이고 2번은 저는 교육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번부터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에 4,900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인 목포지만
더 이상의 인구 유입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첨단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상으로 그 행정구역이 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포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변 지역과 통합을 해서 목포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인구와 산업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 가무시증에 대한 예방 활동이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쯔쯔 가무시증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가을철인 다음 달까지 계속 발병함에 따라 야외에서 작업을 하거나 활동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또 쯔쯔 가무시증의 경우 예방접종이나 약이 없기 때문에 풀밭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잠을 자지 말고 작업 뒤에도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11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광양지역 2개 마을 주민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광양 모 마을 추진위원회 사무장 61살 차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 5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화센터 신축 명목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건물을 지은 뒤 식당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계산서를 사용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11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해졌습니다. 바람은 많이